어르신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곧 2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면 영원히 날아가는 돈입니다. 저는 25년간 은퇴자 재정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금융 컨설턴트 정윤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 상담실을 찾아온 82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작년 재난지원금 70만 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신청 방법을 몰라서였습니다. 자녀들도 바빠서 챙겨주지 못했고 혼자서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차근차근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정책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쌓인 가족 기준으로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차상위 계층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가정은 1인당 2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1인당 4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순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20만 원이 나가니 실제 생활비는 25만 원밖에 안 되셨죠. 이런 분들에게 40만 원이나 50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두 달치 생활비가 되는 거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차등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이런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국회 통과 후에 확정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8월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예산,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매번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한국금융생활 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직접 방문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필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대기 시간도 줄이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민생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주민센터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장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물어보면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경찰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넷째, 받은 지원금은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꼭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사용처는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이 중심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다섯째,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녀들이나 믿을 만한 지인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는 젊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순자 어르신은 78세로 혼자 사시는데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어서 은행까지 가야 했고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다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주민센터에 가셨는데 직원이 10분 만에 모든 걸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진작 여기 올 걸 괜히 혼자 끙끙거렸네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주민센터로 가시기로 하셨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고 쉬운 길로 가세요. 주민센터가 그 쉬운 길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으니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9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6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에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예금이 많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득 상위 10%는 어떤 기준일까요?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1인 가구 기준 월 500만원 이상, 쌓인 가구 기준 월 1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분들은 15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로 가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오전 시간대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후보다 오전이 덜 붐빕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신청 대상이라면 두 분이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명의 통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도 중요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신청 기간을 둡니다. 하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세요. 막판에 몰리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서류 미비로 다시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신청 마감일에 가서 서류가 부족해서 못 받은 경우입니다. 한 어르신은 마감일 오후 4시에 주민센터에 가셨는데 통장 사본을 안 가져가셔서 집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셨을 때는 이미 5시가 넘어서 접수가 끝났더라고요. 결국 50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서류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시간도 넉넉히 잡으세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 이제 지원금을 받으신 후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3가지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상품권입니다. 종이 형태나 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고 동네 가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불카드입니다. 교통카드처럼 미리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평소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이 익숙하신 분은 카드로, 현금 사용을 선호하시는 분은 지역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사용처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네 슈퍼, 전통시장, 동네 식당, 미용실, 약국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소나 사행성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꼭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남은 금액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뒷면에, 카드는 영수증에 잔액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면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시장 보실 때 조금씩 사용하시거나 필요한 생활용품을 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지원금을 받자마자 손주들 용돈으로 다 주셨다가 정작 본인은 혜택을 못 보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예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니 본인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지원금과 이번 지원금은 별개의 정책입니다. 작년에 못 받으셨어도 이번에는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둘, 세금을 안 내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셋, 빚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압류 방지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 일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넷,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한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질문 5,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채널의 멤버가 되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정보와 생활 팁을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지원 제도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사기 예방법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전화 사기입니다. 정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나 주민센터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사기입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링크라면서 이상한 주소를 보냅니다. 이런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공식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대행 사기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준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민생지원금 신청에는 어떤 수수료도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네 번째는 가짜 공무원 사기입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절대 집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께 전화가 왔는데 민생지원금 담당자라면서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그 어르신은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셨고 사기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확인해보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300만 원을 송금하셨다가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이런 금융사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조심하실 수 있도록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보다는 주민센터 신청을 권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사용기간은 4개월이며 동네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기 전화나 문자를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번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지원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정보를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시면 꼭 본인을 위해 사용하세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부가 이 정책을 만든 진정한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 복지정보를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